안녕하세요. 공장유튜브의 송차원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성 누른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자, 이번에는 철분 대사장애의 홍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그 홍채에서 나타나는 개념 정리를 좀 해야 되는 용어들이 있는데 한 10가지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은 홍채를 보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용어를 좀 점검해보고 그 이유들 또 결과들을 살펴보면서 그 해결책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분대사 장애죠. 말 그대로 철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철분대사 장애는 여성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남성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거죠? 여성들한테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이 철분대사가 많아요. 그리고 또 생리통 있죠? 과다 생리를 일어난 사람들한테 이 철분대사가 많은데 철분대사 장애하면 되게 나이 먹은 사람이 많이 나타나게 보이죠? 안 그래요? 초경을 맞이하는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철분대사 장애가 많습니다. 그럼 철분대사 장애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홍채 섬유 조직을 보면 이상하게 독특하게도 이렇게 뭔가 오돌토돌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마치 좁쌀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젊은 사람들의 홍채, 특히 여성들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이 오돌토돌하죠. 뭔가 눈에 과민항 반응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철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철분이 부족한 것은 뭐 기립성 빈혈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빈혈이 일어나죠. 그런 것은 왜 그런 거냐? 여러분, 과다 생리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정맥류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주 정맥류 있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정맥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가져가는데 이런 것들이 잘 배출이 안 되면은 철분이 부족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철분 대사 장애는 어떤 거냐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또 입술과 손의 손톱이라든지 또 좀 약간 푸르둥둥한 느낌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온몸에 또 멍이 또 잘 들기도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팽만감도 있고요. 그리고 오심, 변비, 소화불량도 같이 있기 때문에 철분 대사 장애 있는 사람들은 보충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소화가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요즘은 철분 대사 장애로 이렇게 액상으로 나오는 철분제도 있어서 혹시나 그런 것 저게 부족하다 된다면 채워 요주는 게 답입니다. 아셨죠? 네, 좋아요. 자, 오돌토돌하다.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돌토돌하게 나온다. 그리고 인파충혈링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홍채입니다만 그 인파는 우리 홍채 영역에 몇 번 영역이냐면 6번 영역이죠. 6번 영역에 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인데 가장 특징이 하나 뭐냐면은 인파 여기 보시면은 마치 프로펠러처럼 방사성의 모양을 띠고 이렇게 프로펠러가 돌아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염주알처럼 보입니다. 염주알. 그래서 인파성 염주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인파충혈령이다 그럽니다. 충혈은 뭐냐면 인파성 있는 데가 충혈됐다는 거죠. 인파가 부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인파가 많이 부은다 그러죠. 우리 감기 본사 그러면 여기가 막 붓고 펜더선이 부은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인파선이 부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인파선이 부어 있다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파선은 면역세포가 다니는 통로예요. 근데 면역세포가 다니는 통로가 막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몸에 면역세포들이 많이 있는데 치안을 담당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파선이 막혔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몸에 내 몸의 찌꺼기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곰팡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은 자꾸 붓게 되고요. 염증도 오게 되고 또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인파충혈인 사람들은 만성 피로증에 시달립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눕고 자고 싶은데 또 잠은 안 오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런 사람들은 인파충혈령이 생겨요. 여성한테 많이 있다 아니면 남성한테 많이 있다? 여성한테 많이 있고요. 그러면 인파성 충혈령이 왜 생기는 거냐? 그건 알아야 되겠죠. 제가 홍채를 많이 찍어보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물을 잘 안 먹는 사람들은
임파충혈령이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물을 잘 안 먹는 사람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냐면 밀가루 음식을 아주 즐겨 드신 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임파선이 잘 막혀요. 그래서 임파선이 가장 중독을 일으키는 데는 밀가루 음식으로 옵니다. 그 빵을 즐기는 사람은 오늘 잘 드셔야 돼요. 굉장히 중독 현상이 많이 생기고 임파선을 빨리 막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단 음식. 야, 여러분, 단 음식은 아주 면역세포를 기절을 시키는 거야. 활동을 못하게끔 만든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단 음식을 보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요. 혈액이 좀 맑아져요. 끈적끈적하면 임파선이 과연 잘 다닐 수 있을까요? 잘 다닐 수도 없고 활동성이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고 특히 양체질은 괜찮습니다만은 이 사장체질 중에 테오미노소미는 몸에 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찬 성질을 먹으면 임파선이 망가져요. 아이스크림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찬물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이 찬 성질 음식을 먹으면 몸의 구조화가 굉장히 찬 구조로 되면서 임파선이 중독이 되기 때문에 그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파충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 흑태를 보시는데 옆에가 비듬 테두리처럼 되어 있다 해서 흑태라고 하는데 흑태는 뭐냐면 흑색의 테두리예요. 흑색의 테두리는 몇 번 영역에서 나타나냐면 피부 영역 7번째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가장자리죠. 가장자리에서 나타나는데 이 말은 뭐냐면 피부에 모공이 막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땀이 잘 나야 되는데 땀이 잘 안 나요. 그리고 피부에는 체온 조절을 해야 되는데 체온 조절도 안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피부가 중독이 되어 있다 아니면 피부가 호흡과 배출이 잘 된다? 중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뭐 예상컨대 목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목욕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아토피 환자들입니다. 아토피 환자는 모공이 잘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닫혀 있고 이런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을 많이 발라주다 보니까 늘 모공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늘 죽습니다. 그래서 각질이 많이 떨어지고 자고 일어나면 막 그렇게 수북이 각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세포가 죽는 경우죠. 그런 사람들은 홍채를 보면은 홍채 가장자리에 흑색의 테두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흑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흑태가 있으면 또 임파선 쪽에도 좀 많이 막혀 있는 케이스다. 즉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흑태라고 한다 이거죠. 아셨죠? 네. 그리고 중독 사인이 있는데 이 중독 사인은 아까 우리가 볼 때 말한 것처럼 색소 반점하고 독소 반점은 달라요. 반점 뭐냐면 드문드문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색소 반점이나 독소 반점인데 중독 사인은 마치 잉크가 엎어져 있는 느낌.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중독 사인인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밑에 있으면은 이것은 복막염에 이렇게 노출돼가지고 그런 일이 터져가지고 그런 형태가 있거나 이쪽에만은 뭐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이렇게 농약 중독 있죠? 농약 중독. 농약 먹고 막 자살을 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12시 방향, 그러니까 11시나 12시, 1시 방향 이런 것이 나타난다. 외우세요, 그냥. 이런 사람들은 비염이나 축농증, 부비동염 있죠? 이런 사람들은 꼭 12시 전후에 이렇게 중독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것은 축농증이나 이런 부비동염, 똑같은 말입니다만 이쪽에 나타나는 거다. 이쪽에 있는 것은 중독, 복막염이 생겼거나 아니면은 농약 먹고 어떤 뭐 그런 사인들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중독 사인하고 독소 반점하고 좀 구별을 좀 해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혈관충혈령이 있는데 특히 여성들한테 참 많이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용어는 외워야 됩니다. 자, 혈관충혈령은 말 그대로 혈관이 충혈되어 있다. 혈관이 부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왜 부어있을까요? 순환이 잘 돼서 순환이 잘 안 돼서? 안 돼요. 특히 동맥이 순환이 안 돼서 그럴까요? 정맥이 순환이 안 돼서 그럴까요? 정맥이 순환이 안 돼서.
그래서 우리가 하지 정맥류가 있거나 정맥이 순환된 사람들은 대개 보면 홍채연 바깥쪽으로, 홍채연 안쪽이다고요? 바깥쪽이다고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블루 청색 덩어리가 있으면 이것은 필시 정맥이 막히는 케이스입니다. 특히 심장이 약하신 분들이 이런 게 많이 나타나요. 심장에서 이렇게 펌프질을 하잖아요. 중력이 쪽에 내려간 건 잘 내려갑니다만 이렇게 정맥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혈관이죠. 판막이 다 있는데 밑에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 심장이 부담이 오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지 정맥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리가 저리 안 저려요. 저리고 지도 잘 납니다. 그래서 정맥류가 심한 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뱀 모양처럼 쭈글쭈글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나냐. 혈관 충혈령이 쫙 나타나는데 이 혈관 충혈령은 밑에서부터 먼저 나타납니다. 위에는 늦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정맥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뿌리의 정맥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그러면 밑에 혈관이 부어 있으면은 정맥이 부어 있으면은 온몸이 자주 붓고요. 또 이런 혈관 충혈을 간 사람들은 더 철분도 부족해요. 철분 대사장애도 같습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홍채연 바깥쪽이라고 안쪽이라고요? 바깥쪽에 청색의 띠를 들고 있으면 이것은 무조건 혈관 충혈이다. 그리고 혈관 충혈인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은 하지 정맥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링입니다. 참, 우리나라는 이 콜레스테롤링들이 참 많이 있는데 구별될 게 뭐냐면 홍채연 바깥쪽으로 푸른색이 아니고 이번에는 누런 띠를 가지고 있어요. 누런색이 나타나요. 여러분, 손톱에 누런 색깔 나타난다. 얼굴에 누런 색깔 나타난다. 그리고 눈의 공막에도 누런 색깔 나타난다. 이것은 무조건 지방 찌꺼기가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즉 간에서 지방 분해를 못할 때 인간의 가장 약한 데서 나타나는데 어디냐면 눈의 공막에서 나타납니다. 눈의 공막에 누런 띠가 있죠. 자, 공막에, 즉 다시 말해서 홍채연 바깥쪽으로 누런 띠를 띠고 있으면 이것은 뭐냐면은 콜레스테롤 링이라 부르고, 이 콜레스테롤 링이 발견된 사람들은 뭐냐면 지방간도 의심해야 됩니다. 뭘 의심해 보라고요? 지방간. 지방간은 뭐예요? 펩티 리버. 간이 뚱뚱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간 바깥쪽으로 지방이 코팅되어 있는 거예요. 간은 대사장애가 잘 돼야 되고 아주 부드러워야 되는데 딱딱해지면 이건 광경화, 광경변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방, 간부터 생겨난 거죠. 그래서 홍채연 바깥쪽으로 누런 띠가 나타난다. 특히 뇌 쪽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뇌경색 올 확률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뇌 쪽에 있는 데가 누런 띠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뇌혈관이 막혀가는 것이고요. 뇌혈관에 프라그처럼 끼어 있으면 이것은 뇌경색의 조짐이 있기 때문에 혹시 홍채 찍을 때 이런 거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 간을 녹여내는 지방을 분해해주는 또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약재라든지 식품을 드셔가지고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지나친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뭔가를 잘 하지 못하면 쉽게 말하자면은 뇌 쪽에 문제가 올 수 있다. 혹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병원 갔더니 HDL이 낮고 LDL이 높은 경우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분들은 항산화제를 좀 많이 드셔주고 또 이런 것 쪽에 혈전을 용해하는 그런 약제가 필요하겠죠. 자, 혈관 경직능입니다. 자, 이번에는 혈관 경직능이에요. 혈관 경직능은 말 그대로 혈관이 굳을 경자, 혈관이 굳었다는 거죠. 그러면 혈관 경직능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야 돼요. 혈관이 가장 문제되고 굳어지는 분 중에 뭔지 압니까? 콜레스테롤 있지만은 소금이에요, 소금. 짠 소금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혈관이 탄력이 없어지고 굉장히 석회화됩니다. 포말화 돼가지고 단단해져요. 탄력도를 잃은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홍채연 안쪽입니다. 아까 콜레스테롤링은
홍채연 바깥쪽인데 이 혈광청진은 홍채연 안쪽으로 안개 낀 것처럼 뿌예요. 불투명하게. 안개 낀 장춘단 공원 이렇게 안개처럼 막 이렇게 끼어 있어요. 불투명하죠. 왜 홍채 안쪽으로 불투명하냐 봤더니 이분들은 아주 짠 소금 같은 거, 국물을 너무 즐겨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뭐든지 좀 짭짤하게 먹어야 좀 먹을 만할 정도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거냐면 홍채 안쪽이 굉장히 뿌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 사람은 상담 안 하더라도 이분은 국물을 늘 즐기는 사람이 안 즐기는 사람이 즐겨합니다. 뭐 육회를 먹더라도 소금 찍어 먹고 뭐 고기를 먹더라도 늘 짠 소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혈관경진능이다. 여러분 혈관경진능은 다른 말로 말해서 동맥경화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경화요? 동맥경화증. 여러분 동맥경화증이 오려면요 많은 시간 쓰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동맥이 경화됐다는 것은 그마치 고지혈증도 있을 것이고 내 몸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 너무나 만연화된 건데 만약에 홍채를 찍은데 혈관경진인 사람들은 절대로 혈관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섭생을 해야 되고 운동을 자주 해서 혈관의 탄력도를 유지해줘야 하면 나중에 이분도 뇌경색이 올 수가 있어요. 뇌경색의 요인은 뭐냐면 혈관충혈링과 그 다음에 뭘까요? 혈관경직능과 콜레스테롤링이 세 가지 융합되어 있으면 아주 극단적으로 갈 수가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뇌혈관이 플러그가 끼어 있어. 우리가 칫솔질을 왜 자꾸 이렇게 닦아주죠? 플러그가 끼지 않게 들어온 것처럼 우리 혈관도 청소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중병을 앓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홍채를 보다면 이 영양증 홍채가 있는데 이거 뭐냐면 홍채가 동그래야 돼요. 홍채연이. 아주 동그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찌그러져 있죠. 그래서 마치 홍채가 발달이 안 된 것처럼 발육 이상의 테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찌그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찌그러진 홍채가 있고 또 이렇게 세워적으로 찌그러져 있는 홍채도 있는데 이런 것을 뭘 의미하냐면 이 영양증 홍채야다. 다시 말해서 영양 공유 안 되는 홍채예요. 누구한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노인성 있죠. 나이가 먹었는데 영양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었는데 흡수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영양이 안 돼서 그런 거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면역 기능이 떨어질 때 홍채가 이렇게 찌그러져요. 이렇게. 근데 반드시 노인들만 나타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젊은 사람도 가끔 이런 거 있는데 그 사람은 뭐다? 영양 부족입니다. 그리고 면역 기능이 약해진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피부가 안 좋아질 때 찌그러지기도 합니다. 뭐가 안 좋아질 때요? 피부 쪽에 안 좋을 때 이렇게 이 영양 홍채가 나타난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좋아요. 그 노인화 있는데 노인화 계신 분들은 여기 뭐 10시부터 2시 사이로 그냥 안개 낀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반짝이는 그런 하얀색이 나타나면은 노인화인데 이것은 자연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연사. 그냥 가볍게 이런 사람들은 자연사 할 수가 있는 그런 홍채입니다. 아셨죠? 이 사람은 살아있는 홍채일까요? 죽어있는 홍채일까요? 당연히 살아있는 홍채죠. 지금 죽어있는 홍채를 어떻게 찍어요? 네? 자, 그리고요. 누마티성 체질이라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요. 자, 이렇게 독소 반점이 3개 이상, 4개 이상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혈관 경직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누마티성 체질이 할 정도로 그런 면역 기능의 과잉으로 나타나는 홍채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사람 여기서 그냥 하나 느껴진 게 뭐냐면요. 여기 보면 무슨 막이 보이죠? 이렇게 하얀 막이. 이것은 눈물막인데 이런 것들이 이 아래로 나타나면 이것은 또 뭘로 보냐면 안구 건조증으로 옵니다. 뭘로 본다고요? 눈물막이 이렇게 두텁게 있으면은 이물감이 생겨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안구 건조증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좋아요. 그리고 홍채를 보다 보면 이 알레르기 체질을 볼 수 있어요. 무슨 체질요? 알레르기 체질을 볼 수가 있는데
홍채를 보면서도 알레르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홍채연 바깥쪽으로 막 실핏줄이 굉장히 그 그물망처럼 너무 많아요. 우리가 되게 유난히 많은 사람이 있는데 홍채 바깥쪽으로 그물망처럼 많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있으면은 알레르기 체질입니다. 이 알레르기 체질은 특히 오후에 좀 많이 나타나고 피곤할수록 더 이것이 진하게 나타나고 그물망처럼 배속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알레르기 체질이다.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면 고객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아셨냐고. 그리고 또 하나 덤으로 신경원성 체질이 있는데 이렇게 그 신경원성 체질은 스트레스 등이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은 어떤 건지 알아요? 평상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체질이에요. 스트레스가 유난히 많으면 평상시 많은 거죠. 이런 사람들은 신경원성 체질이라고 그러고 특히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가 많습니다. 갑상선 항진이 되면 어떻게 죠? 눈이 막 돌출된다든지 굉장히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고요. 그리고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피곤이 눈으로 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스트레스링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채를 보면은 그 홍채를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좋아졌는가 안 좋아졌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디톡스 하기 전에 굉장히 너무 피곤하고 막 졸리고 늘 피곤하고 그리고 그냥 삶에 의욕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디톡스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 홍채의 색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이건 굉장히 새카마죠? 새카만데 어떻게 해요? 디톡스를 했더니 정말 밝아집니다. 이 홍채는 과거에 안 좋았던 그런 모든 현상들을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힐링 프로그램에서 아니면 디톡스 프로그램에서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유념해야 하는데 눈에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충혈이 이렇게 보니까 쭈글쭈글 되어 있다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충혈이 점점 펴지고 있고요. 점도 이렇게 소실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그 홍채는 힐링되는 것을 눈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강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신기하죠? 네, 좋아요. 자, 파킨슨병이 있습니다. 파킨슨병도 굉장히 그 홍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요. 굉장히 그 누런 띠가 있어요. 누런 띠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주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혈관충혈령이 있어요. 세 가지 복합적으로 했는데 근육이 다 이렇게 부어 있습니다. 홍채를 보면은 많은 조직들이 부어 있고 그리고 안구근조 쪽으로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파킨슨병은 뭐예요? 근육이 굳어지는 거죠. 일종의 도파민 있죠. 도파민을 이상스럽게 많이 만들어내면서 뉴런이 손상돼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인을 알 수는 없는데 근육이 자꾸 죽어가는 거죠. 나도 모르게 가다가 이렇게 엎어지기도 하고 자주 잘 넘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 인위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상당히 근육이 강직성을 띠면서 상당히 삶의 질이 아주 문제입니다. 일종의 신경계 신호기가 파괴되는 거죠. 그런 홍채를 보면은 약간 노란색도 끼어요. 노란색이 끼어가지고 좀 특이하게 색조가 자리 잡는데 혼합이 됩니다. 혈관성 경직리, 그 다음에 혈관충혈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콜레스테롤리까지 같이 중첩이 돼 있어가지고 겹쳐지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홍채를 보면 부어 있어요. 조직들이 울릉물릉 부어 있고 또 이렇게 안구근조증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백내장입니다. 백내장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수정체가 탁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뭔가 하얘져 있죠. 네. 하얘져 있는데 찍다 보면 이런 게 나타나요. 이거 백내장입니다. 뭐 백내장이 이런 거 있으면 분명히 침침은 잘 안 보일 텐데 이게 참으시면 안 돼요. 요즘 너무나 그 인공수정체가 잘 돼 있고 수술이 아주 그 상처 없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참지 말고 바로 수술하세요. 정말 광명을 찾듯이 너무 맑고 좋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체가 약간 뭐 한 10년 정도 이상의 수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좀 나이가 드신 분은 참지 말고 바로 이렇게 수술해도 뭐 수술이 꼭 좋은 건 아닌데 백내장만큼은 좀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익상펜이죠. 자, 여기 보니까 뭐예요? 하얀 살 조각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이걸 이제 샴이라 해가지고 이걸 이야기했는데 이걸 정확히 말하자면 살 조각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살 조각. 익상펜이 시력에는 영향 끼치지 않아요. 근데 미관상으로 보기 안 좋아요. 좀 초점 없게 봅니다만. 그 익상펜은 왜 생기느냐? 잠깐 여러분들 힌트를 준다면은 굉장히 먼지구덩이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강한 자외선을 쏘이는 그 어부들 있죠. 해안가 가면은 막 눈부시잖아요, 막. 그런 것들이 보면은 이 살조각이 넓어지고 커져요. 그리고 뜨거운 데 일하는 사람들 있죠. 용광로. 그리고 주방장들. 막 뜨거운 불빛에 일하면 눈의 공막이 이상스럽게 막 가지처럼 펼쳐가면서 이렇게 커져요. 너무 심한 사람들은 수술도 합니다만은 상당히 미관사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보시고 왜 생기는 거냐? 간 기능에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밖에 나가면요 웬만하면 선글라스를 많이 끼워주는 게 좋아요. 자외선을 쏘일수록 커져요. 자외선을 쏘일수록. 자, 녹내장도 이렇게 홍채 찍으면 알 수 있어요. 녹내장은 자 백내장 아까 이렇게 하얗게 어떤 흰 점을 띠고 이렇게 있다면 녹내장을 찍으면 이렇게 푸른색이 굉장히 강하게 찍혀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눈에 안압이 차 있다는 거고 눈압이 안압이 차 있으면 시신경을 아주 이렇게 단절시켜요. 억누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백내장은 뭐 수술 가능한데 이 녹내장 수술한 거 아니에요. 시신경이기 때문에. 혹시나 홍채를 찍었는데 이런 푸른색이 굉장히 많이 만연되어 있다. 그러면 빨리 안과에 가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중요해요.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오는 질병이 나온다면 녹내장은 절대 나이와 관계없어요. 젊은 사람도 어떤 충격이 받으면 시신경에 압력이 오고 굴절이 되면서 안압이 막 와가지고 실명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참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점검 받으셔서 그런 해결책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망마 손상 있죠? 홍채를 찌다 보면 여기 보면 백내장은 아니에요. 마치 곰팡이처럼 하얀 것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있어요. 물론 시력에도 영향을 좀 주긴 합니다만 이것이 깜짝 놀랄 정도로 곰팡이처럼 점점 커져요. 그리고 커지고 자꾸 이렇게 분할이 됩니다. 세포 분열처럼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가깝게 보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천적인 사람도 있어요. 재수없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되게 이제 선글라스를 주로 끼야 돼요. 그러면 점점 커지고 양이 많아지고 결국은 여기가 시력이 회복이 안 돼요. 이건 수술이 안 됩니다. 수술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수정체를 가려보기 때문에 힘들어요.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소개할 때 이제 각막 있죠. 각막은 이제 눈을 보호하는 역할이죠. 홍채를 보호하는 역할인데 야구공에 맞았거나 뭐 가시 찔렸거나 뭐 이물질에 여기가 화상을 입었거나 여기가 완전히 각막에 손상이 입은 건데 이걸 뭐라 하냐면 각막 반은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더 오면은 이건 결국은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각막을 이식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각막 반은이라고 하죠. 자, 거의 이제 마지막 순서로 이제 갑니다. 자, 골다공증 아시죠? 우리가 아까 칼슘 대사장애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철분 대사장애는 홍채 섬유 조직이 어덜터덜 이렇게 들깨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있었지만 여러분 칼슘 장애는 즉 골다공증 어떻게 했냐면 파져 있어요. 구멍이 함몰이 돼 있다고. 함몰이 이쪽은 이제 칼슘 부족이고 그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이 스트레스량이 같이 있게 되면은 골다공증으로 판명이 됩니다. 이쪽 골밀도 부족이죠. 그래서 요즘 골밀도 부족이 당연히 나이가 많이 들면서 생기는데 요즘은 좀 중년 있죠. 40대 후반부터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유전적으로. 그래서 구멍이 많이 파져 있다. 그것은 이제 골밀도 부족이고요. 이렇게
스트레스링과 같이 맞물려 있으면은 이것은 골다공증이다. 여성들한테 주로 많이 나타날까요? 아니면은 남성들이 많이 나타날까요? 여성들한테 많이 나타납니다. 여성들에게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칼슘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골다공증 유발할 수가 있죠. 혹시 홍채를 찍었는데 구멍이 보일 때 이때 이렇게 그 칼슘대를 보충하지 않으면 골다공증 판명 나면 보충이 안 돼요. 먹어봐야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구멍이 좀씩 있을 때 이걸 채워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스트레스가 맞물리면 골다공증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구멍만 있으면은 구멍에 있으면 골밀도 부족이거든요. 이때는 칼슘제를 먹어줘야 하는데 요즘 너무나 그 약재들이 좋아져 가지고 흡수가 잘 되는 액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반드시 보충해서 해주면 좋고요.